인천공항 출국장. 늦은 오후의 햇살이 넓은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낡은 트롤리에 의지한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약간 굽은 허리 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평범한 점퍼와 편안한 면바지 차림의 정숙은 화려한 출국장 사이에서 더욱 소박해 보였습니다. 어디 있지 정숙은 약속 장소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중학교 동창 해외여행. 기대보다는 긴장감이 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언제였더라? 20번째 동창회였을까요? 그 후로는 연락도 뜸했고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야, 정숙이 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중학교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선 미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어머, 정숙아. 정말 왔네? 설마 했다니까 미란이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반가움보다는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 어머, 근데 정숙이 그거 여행 가방이야? 시장에서 샀어? 미란의 눈초리가 정숙의 낡은 트롤리를 향했습니다.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 여행 가방에 멋진 트렌치 코트나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숙의 점퍼는 몇 년 전 동네 마트 세일 때 구입한 것이었죠. 그래도 쓸만해서 정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정숙이도 외국을 다 오네? 친구들 덕이지 뭐 우리 없었으면 혼자 어디를 갔겠어. 그렇지? 은근한 비웃음이 섞인 말에 정숙은 그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심장은 불편하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창시절의 서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없는 지배였습니다. 출국 수속장으로 향하는 동안 미란을 중심으로 한 동창들은 이번 이탈리아 여행 준비에 관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조금 뒤처진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타는 거 벌써 예약했다니까. 내가 아는 이탈리아 현지 가이드가 있어서 특별히 좋은 자리 잡아줬어. 미란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죠. 그때 옆에 있던 영희가 정숙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이는 여행 준비 어떻게 했어? 우리처럼 가이드 예약했니? 정숙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에는 번역 앱이 켜져 있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이탈리아어 문구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 준비했어. 영어 번역 앱.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고, 정숙이는 여전하네. 앱 하나로 어떻게 다니려고? 우리 호텔은 5성급인데 거기서 혼자 영어 앱으로 물어볼 거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먼저 나서서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예약 확인을 요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뒤 밝게 웃으며 말했죠. 네, 확인됐습니다. 미란님과 5분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미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동창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우리 남편이 이 항공사 회원 등급이 높아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정숙의 차례가 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한 후 말했죠.
정숙님께서는 이코노미석 단체 예약으로 확인됩니다. 자리는 맨 뒷줄 구석 좌석입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잠시였을 뿐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티켓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미란이 옆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괜찮아? 우리랑 같이 못 왔네. 맨 뒤라니 많이 흔들릴 텐데.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미란 일행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이죠. 미란님과 귀빈 여러분, 잠시 후 비즈니스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수족장 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항상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위치였지만 그것이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미란 일행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정숙은 출국장의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화려한 면세점 쇼윈도가 반짝이는 불빛을 뿜어내는 가운데 정숙은 자신의 탑승구를 찾아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죠. 36번 게이트 목적지를 확인한 정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과 동창들이 고급 라운지 입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결국 예의상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나 먼저 게이트로 가볼게. 정숙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정숙이 너 혼자 가야겠네. 우리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좀 쉬다가 갈 거거든. 거기 샴페인도 주고 마사지 의자도 있대.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쉬어. 나중에 봐. 가이드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이 가이드에게 설명했죠. 아, 이분은 우리 일행인데 좀 따로 예약했어요. 가이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정숙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다시 미란 일행에게로 돌아갔죠. 자, 귀한 손님 여러분, 이제 라운지로 들어가시죠. 정숙은 그들이 화려한 라운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풍성한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미란과 동창들의 얼굴에 번지는 만족감은 마치 40년 전 학창시절 부유한 집안의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의 그 표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삼키며 정숙은 자신의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36번 게이트는 공항의 가장 끝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실수였을까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그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한 정숙은 구석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여행객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탈리아 여행지마다 꼭 가보고 싶은 장소들과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해왔던 것이죠. 탑승 시작 30분 전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란과 동창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정숙은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수화물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앞에 항공사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네, 무슨 문제라도?
손님의 캐리어가 기내 반입 크기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저울에 올려봐야겠습니다. 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캐리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트롤리였지만 크기가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을 따라 체크인 카운터 옆 저울로 향했죠.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정숙은 불편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1kg 초과되었네요. 그리고 캐리어 크기도 규정보다 큽니다. 직원의 말에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무엇을 빼낼지 고민하는 순간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과 동창들이 라운지에서 나와 게이트로 향하는 중이었죠. 그들은 정숙의 상황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숙아? 미란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대신 답했습니다. 저가 항공 이코노미라 용량 초과네요.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거나 물건을 빼셔야 합니다. 미라는 눈을 크게 뜨며 옆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처음 와봐서 몰랐지? 우리 비즈니스는 괜찮은데. 다른 동창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숙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중학교 교실에서 듣던 그 비웃음 같았죠. 40년이 지났지만 상처의 감각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물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즐기듯 바라보고 있었죠. 정숙아, 괜찮아? 도와줄까? 미란의 위선적인 친절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는 다른 승객들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모욕감이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찾아 눌렀습니다. 몇 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좀 곤란해서 그러는데 정숙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마디를 더 나눈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말없이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란과 동창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누구야? 영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란이 곧바로 끼어들었죠. 아들인가 보지? 아직도 아들한테 기대 사나 봐. 동창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미란이 한 발짝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게이트로 갈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탈리아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빌려줄게. 정숙은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고유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동창들이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숙은 그대로 앉아서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었죠. 비행기 탑승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주변은 점점 혼잡해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죠. 미란과 동창들은 게이트 가장 앞쪽에 자리 잡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정숙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한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캐리어는 아직 체크인되지 않은 채 옆에 놓여 있었죠. 직원은 이미 다른 승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고 정숙의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에는 이상하게도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는 거지?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니야? 영희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아들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했나 봐. 근데 그 나이에 아직도 자식한테 의존하다니. 그때 공항 내 VIP 전용 통로 쪽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공항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에게 쏠렸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숙을 발견하고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죠. 도윤아 남성은 정숙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와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미팅이 길어져서. 정숙의 아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정숙의 부드러운 답변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숙의 캐리어를 들어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미란과 동창들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도윤은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이끌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정숙의 문제를 처리했던 직원이 도윤을 보고 곧바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티켓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1등석 티켓이랑 패스트트랙. 도윤은 주머니에서 티켓과 서류들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미란과 동창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급격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네, 도윤님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정숙님의 좌석은 1등석 A1번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직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숙에게 1등석 태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불러 캐리어를 따로 처리해달라고 지시했죠. 어머니 짐은 특별 처리해주세요. VIP 손님이십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욕감에 시달리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혹은 이런 반전을 예상했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받는 정숙과 도윤의 모습은 공항 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미란과 동창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서 있었죠. 정숙이 가려는 방향이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지가 아닌 그보다 더 상위 등급의 퍼스트 클래스 전용 라운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표정은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고 주변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는 듯한 시선으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미란 일행이 있는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정숙은 그저 작게 미소 지었을 뿐이었죠. 미란이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혹시 미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신가요? 미란은 갑자기 위축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도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숙 어머니의 아들 도윤입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죠. 도윤이가 너 아들? 혹시 호텔 대표 아니었어? 뉴스에 나왔던 그? 도윤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시죠. 라운지에서 휴식 좀 취하셔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창들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 자랑 같은 건 잘 못해서 미안해요. 이탈리아에서 봐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은 아들과 함께 VIP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거기 좁은데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이제 편하게 가요. 정숙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승리감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VIP 게이트에 도착하자 직원이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과 도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미랑과 동창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의 기색까지 묻어 있었죠. 저게 정말 정숙이 아들이야? 도윤 그러고 보니 그 유명한 호텔 체인 CEO 아니야? 어쩐지 얼굴이 낯익더라. 동창들의 소곤거림이 멀어지는 가운데 정숙과 도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의 문이 그들을 삼키자 미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정숙과 도윤을 안내하며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윤님께서는 저희 라운지의 VIP 회원이시니 특별석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욕감에 시달리던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넓은 소파에 앉아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왔는데.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불편하게 여행하시는 걸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분들은 도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동창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린 시절부터 도윤은 어머니가 겪는 차별과 무시를 지켜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언제나 아들에게 당당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괜찮아. 그분들도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는 거야. 도윤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너그러움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너그러움이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이탈리아에 일이 있어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시는 줄은 몰랐네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탈리아에 일이 있다고?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로마의 새 호텔 체인 오픈 준비를 위해 가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머니도 가시니 함께 갈 수 있겠네요. 정숙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 그것은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습니다. 미랑과 동창들과의 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도윤아, 근데 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윤은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에서 이틀, 베네치아에서 하루, 그리고 플로렌스에서 미팅이 있어요. 어머니 일정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랑과 동창들과의 단체, 일정과 아들과의 개인 여행 잠시 고민하던 정숙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계획대로 그분들과 함께 여행할게.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분들이 어머니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피하고 도망다니면 평생 그럴 거야. 내 방식대로 마주하고 싶어. 도윤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은 항상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단단함은 누구보다 강했으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가까이에 있을 테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샴페인과 가벼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여행을 즐기고 싶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정숙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곧바로 그들을 에스코트하기 위해 다가왔죠. 최우선 탑승 권한이 있는 그들은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출발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미란과 동창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즈니스석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숙과 도윤이 나타나자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그 표정은 예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정숙은 천천히 미란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이탈리아에서 만나 먼저 탑승할게. 미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 순간 미란의 눈에는 작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우월감에 가득 찼던 그녀가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죠. 우리 이탈리아에서 함께 시간 좀 보내자. 진짜 친구처럼. 정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쩌면 이제야 진정한 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여행이 될 거야. 도윤이 정숙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탑승해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창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란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그냥 여행이나 즐기자. 정숙이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퍼스트 클래스의 넓은 좌석에 앉으며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탈리아라는 낯선 땅에서의 여행.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온 열등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죠. 도윤이 옆자리에 앉으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경력이나 재산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아들을 키워낸 것이야말로 그녀 인생 최고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천천히 지나가고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당당한 정숙이 될 것입니다.